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든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그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유력한 그 차기 대선 주자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그간의 국정운영 소회를 밝히며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부분들을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시며 울먹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집권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런 대통령의 국정 의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일을 하기 싫은 건지 개혁을 하기 싫은 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헌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180석 가까운 절대의석을 몰아주며 일다운 일을 하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고 유린할 수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기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야당과의 협치 중요성과 함께 야당의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고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의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기동민 의원은 의총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줘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준다고 딱히 못할 것이 없다. 야당에 줄 수 있는 권한은 주자고 제안했는데요. 기동민 의원은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면 되니 버리면서 어쩌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의원도 법사위보다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공감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1대 국회 원구성 당시 관례대로 야당의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국힘당 요구에 대해 의석수 구분대로 배분할 것이라고 맞서면서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원내 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되자 국힘당이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를 들고 나온 상황인데요. 의총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가 너무 경색된 상태라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중진 의원은 야당과의 관계가 너무 경색된 상태라서 협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이 악화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한 데다 국회 업무 역시 야당과 책임을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들의 의견의 또 다른 의원은 지킬 건 지켜야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검찰 언론 개혁이 완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 수장 자리를 야당에게 넘겨줄 경우 오히려 개혁은커녕 여야 대립만 더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건 우려가 아니죠. 팩트입니다. 또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질질 끌려다니려 하는 건가요? 참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은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는 내주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현재 새 법사위원장 자리에 박광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입니다. 빠르면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법사위원장 임명을 위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조치죠. 원래는 정청래 의원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철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개혁성이 강한 의원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바닥을 쳐봐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려고 그 개고생을 하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킨 걸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망하기까지 한데요. 이게 대체 뭐죠? 그 요란을 떨어내더니 조희연 교육감 특별 채용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설치된 지 100여일 만에 처음으로 수사할 이른바 1호 사건이 결정됐습니다. 당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론 그 상징성 때문에 법조 비리 의혹 등이 거론됐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이 1호 사건이 됐습니다. 특별 채용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정책 절차로 감사원은 지난달 지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것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 의혹으로 만들어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작품이죠.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 조 교육감이 정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중등교사로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특채에 반대했던 당시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5일 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자로 입건했는데요. 사건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수처로 이첩됐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 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론 그 상징성 때문에 판검사 비위 의혹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 기준에 부합해 사건을 선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한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가 생각납니다. 아주 엉망진창이구만 이라는 대사인데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련의 민주당과 공수처의 이런 기행은 검찰의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서 그 정점을 찍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4년간 진행된 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커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애당초 공수처장을 이문정 부장검사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임명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수모를 겪을 일이 있었을까요? 도주하는 범죄자를 잡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물론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자를 잡기 위한 행위가 이토록 중범죄자로 취급받아야 하는지도 의문스러운데요. 이건 그냥 검찰 내부에서의 암투인 거죠. 차기 검찰청장을 맡기 위한 기소, 친정부 인사가 청장이 되는 걸 막아야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쪽 설명을 듣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